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들고 온 책은 재밌고 유익하고 철학에 관해서 쉽게 생각거리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은 도서관 옆 철학 카페, 안광복 지음,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왜 교복 치마를 줄여 입을까? 네, 왜 줄여 입을까요? 정말 궁금한데 재밌는 제목의 글 한번 읽어볼게요. 명문 학교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 명문 학교 중에는 드레스 코드가 엄격한 데가 많다. 예컨대 영국 이튼 칼리지의 학생들은 연미복 형태의 정장을 입고 다닌다. 유명한 미국 사립학교들도 나름의 스쿨룩이 있다. 최고의 학교들은 한 발 더 나아간다. 학생들은 말투부터 격식 있게 쓰도록 교육받는다. 대화를 나눠보면 배운 사람 느낌이 물씬 풍긴다. 취미생활은 또 어떤가? 승마와 골프, 조정 등 여느 사람들은 접하기 힘든 스포츠를 한다. 클라리넷, 첼로같이 길게 개인 지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악기들도 하나쯤은 다룰 줄 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명문 학교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교복 외투 한 벌이 수십만 원씩 하는 데다가 해외 수학여행은 기본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는 골프와 양궁 등 돈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 이루어진단다. 하지만 이런 학교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돈이 많이 드니 평범한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탓이다. 귀족 학교라느니 위화감을 조성한다느니 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학교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신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싼 학비를 감당할 정도라면 다들 부잣집 자제들일 테다. 게다가 실력과 교양까지 갖춘 학생들이다. 그러니 학교에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 인맥이 만들어지겠는가. 평범한 집안의 부모들은 이런 학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 한편으로 그들의 태도는 신포도 전략인 듯 보인다.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나 높이 달려 있어서 딸 수가 없다. 이때 여우는 에이, 저 포도는 시고 맛없을 거야 라며 고개를 돌린다. 만약 포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당연히 있는 힘껏 매달릴 것이다. 명문학교에 대한 평범한 부모들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맞듣지 않다며 비아냥거리지만 그래도 보낼 수만 있다면 악착같이 노력한다. 명문중, 명문고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입시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는 이유다. 취향이 신분을 가른다. 사실 명문학교 진학이 대학 입시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쪽집게 가외를 받거나 진학률 높은 사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명문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입시에 성공했다 해서 바로 신분 상승을 이루지는 못한다. 졸부는 돈이 많아도 존경받지 못한다. 진정한 엘리트에게는 나름의 품격과 교양이 있는 법이다. 또한 그들만의 인간관계와 인맥이 있다. 명문학교는 이를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핏줄이 신분을 갈랐다. 지금은 문화와 취향이 신분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드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치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치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와 트로트를 즐긴다고 했을 때 상대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던가. 어려운 추상미술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서 있는 사람과 누드 사진을 해벌쭉 보고 있는 사람을 견주어 보라. 누가 더 품격 있어 보이든가. 취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는 능력은 오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좋은 취향을 기르는 데는 돈도 많이 든다. 축구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승마는 쉽사리 익히기 어렵지 않던가. 현대 사회에서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인물인지는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사람들은 남들이 손에 넣기 어려운 상품을 손에 쥐기 위해, 남들은 감히 하기 힘든 취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아득바득 한다. 피아노와 미술, 수영 등등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원에서 고상한 취미를 갈고 닦는다. 그 때문에 어지간한 중산층도 학원비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당연한 스펙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브로드웨이도 교육비 탓에 중산층이 출산율이 바닥을 긴다고 한숨을 쉰다. 나아가 중산층 부모는 학비를 대느라 빈곤층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우리의 부모들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교육비를 늘린다. 형편이 어려워진다 해도 학비는 막다른 순간까지 줄이지 못한다. 브로드웨이에 따르면 상류층의 아비투스와 빈곤층의 아비투스는 다르다. 아비투스란 습속으로 옮길 수 있을 듯 싶다. 상류층에 걸맞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다면 소중한 자녀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 교육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안타깝게도 중산층의 상류층 되기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만다. 사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빈부격차가 엄연한 상황. 중산층의 투자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교육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열심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도 늘리는 추세다. 우리의 어지간한 초등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오케스트라, 스케이트 등 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나 볼 듯한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의 눈으로 보자면 이 모든 노력은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뿐이다. 왜 그럴까? 지배층의 문화가 있다면 지배받는 층에게도 나름의 문화가 있다. 예를 들어 양주가 가진 이들의 술이라면 막걸리와 소주는 서민의 술이다. 유럽에서 조정, 승마, 펜싱 등이 귀족의 스포츠라면 축구는 평민의 즐길 거리다. 상류층과 중하류층의 문화가 다를 때 문화는 저항의 수단이 되곤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만 상류층이라고 거들먹대 보라. 노래방에서 가곡을 부르는 식으로 말이다. 되레 잘난 척한다고 눈총만 받을 테다. 서민들 나름의 문화와 정서가 있을 때는 비판 정신이 곳곳에서 빛을 낸다. 지도층의 허세와 사치를 분연히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시기다. 반면 중하류층이 상류층 문화를 따라하려 할 때는 어떨까? 모두가 상류층처럼 고상한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면? 이때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상류층처럼 높은 안목을 지니기 위해 애를 쓴다. 고상한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 해도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큼 능력이 없고 노력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할 따름이다. 중하류층의 상류층 문화 따라하기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가깝다. 중하류층의 상류층 문화 따라하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가깝다. 골프 필드에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지하 골프 연습장에서 채를 휘두르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들을 비교해보라. 이들의 같은 놀이를 즐기고 있지만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는 확실하게 갈린다. 브로드웨이는 현대사회에서 상류사회의 문화는 지배하는 이들의 권력을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망가진 교복에 담긴 자존심. 이제 다시 드레스 코드 문제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의 교복 스타일은 꽤 고급스럽다. 디자인만 보면 영국 해로우 같은 귀족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의 모양새다. 재킷에 조끼를 입고 넥타이까지 맨다. 여학생들은 고상한 색깔과 모양의 치마를 입는다. 이 또한 서구 상류층 학교의 스쿨룩이다. 교복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상류층의 문화 코드를 따라하는 셈이다. 학생들은 이렇게 고급한 스타일을 저급하게 입곤 한다. 재킷 정장임에도 신발은 되게 운동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운동장을 바라보면 재킷에 넥타이까지 한 학생들이 축구공을 향해 뛰어다니고 있다. 교복 셔츠를 풀어헤친 채 체육복 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아예 우리의 학생들은 교복 스타일을 바꾸어 입곤 한다. 남학생들은 다리에 꼭 끼게 바지통을 줄인다.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처럼 치맛단을 짧게 줄여 입고 다닌다. 서양 명문 학교 교복이 풍기던 고상함과 품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제복은 규격대로 입을 때 가장 멋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왜 학생들은 이렇듯 어지럽게 교복을 입을까?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일수록 교복 상태도 나쁘기 마련이다. 반면 명문고의 학생들은 교복도 단정하고 반듯하게 입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어한다. 나아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서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은 최우등상을 놓쳤을 때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 반면 반에서 꼴찌인 아이는 성적에 쿨한 척 하곤 한다. 만약 그 아이가 외모에 관심이 많다면 얼굴에 난 여드름에 더 자존심 상해할지 모른다. 적어도 외모에서는 자기가 우수한 편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축구를 잘하는 학생은 축구에, 사람을 잘 사귀는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세운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교복을 제대로 입고 싶어 할까? 학교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학생들이 과연 교복을 제대로 입고 싶을까? 공부를 잘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수업 시간에 대놓고 엎어지곤 한다.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환경에 소심한 반항으로 나름 자존심을 세우는 격이다. 양아치 수준으로 변형되고 풀어헤쳐진 교복도 마찬가지의 상징이지 않을까?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문화에 나름 저항한다는 몸짓으로서 말이다. 물론 교복은 규정에 맞게 입을 때 가장 멋있고 학생답다. 학생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모범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 태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들의 무너진 복장에 혀를 차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교복 스타일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상징할까? 학생들이 교복이 상징하는 문화를 열심히 좇을 때 우리 아이들 대부분은 과연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문화의 숨은 힘을 보여주는 브로드웨이의 구별짓기는 1979년에 출간되었다. 30년 넘게 흐른 지금도 브로드웨이의 문제의식은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네, 그렇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죠. 네, 이 책 도서관 옆 철학 카페. 평소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 더 공감할 거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도 읽게 되면 아주 유익하고 좋은 글들이 많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